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입니다. 현대인에게 통증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두통, 치통, 생리통, 몸살 등에 복용하는 해열 진통제는 구비해둬야 하는 상비약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통제 1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진통제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물, 줄여서 엔세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아세트아미노펜은 효과적인 진통 및 해열제이지만 항염증 작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몸살, 열, 통증 시에 매우 다양하고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몸살과 두통에는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서우 약사님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4000mg까지 복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500mg의 약은 하루 8정까지, 650mg의 서방형 제제의 약은 6정까지 하루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위장장애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때는 이 성분의 약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식사를 잘 못하고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분을 추천합니다. 엔세이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 성분은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이 대표적입니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거의 유사한 성분인데요. 이부프로펜 중에서도 유효 성분인 S-이부프로펜을 분리하여 만든 물질이 덱시부프로펜입니다. 아스피린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해열 진통제인데요.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500mg 용량을 진통과 해열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위장장애가 심한 편이라 요즘은 찾는 분을 제외하고는 진통 목적으로는 잘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엔세이드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엔세이드의 항염증 작용은 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합성 억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엔세이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통, 항염증 및 해열 작용을 가집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 자극이 대표적이므로 반드시 식사를 한 후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일반 약으로 구매하는 나프록센의 용량으로는 위장장애 비율이 높진 않지만 이부프로펜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위에 언급한 성분들은 엔세이드 중에서도 간과 신장에 대한 독성이 드문 편이므로 특별한 알러지나 질환이 없는 한 정해진 용량까지 복용해도 괜찮고요.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신중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엔세이드 알러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에 알러지가 있다면 다른 엔세이드 종류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과 엔세이드는 교차 복용할 수 있지만 엔세이드끼리는 교차 복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두통이나 몸살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는데 1시간 이상 지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를 추가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고 난 후 추가 복용할 때 같은 엔세이드 계열의 약은 위장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차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차 복용을 할 때는 과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위장 질환, 간,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특히 신중하게 투여하세요. 이부프로펜은 보통 한 정당 200mg에서 400mg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루 3번에서 4번까지 복용하면 됩니다. 최대 하루 용량은 3200mg입니다. 덱시부프로펜은 한 정당 300mg, 마찬가지로 3에서 4회 드시면 되고요. 덱시부프로펜의 하루 최대 용량은 1200mg이므로 내정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마세요. 나프록센은 한 정당 250mg, 나프록센 나트륨 형태로는 한 정당 275mg이고 하루 5정은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열이 나는데 왜 진통제를 주세요? 라고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 엔세이드는 해열 소염 진통제로 모두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해주므로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 계통의 약을 쓴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일반적으로 파는 진통제를 샀다가 복용하고 혹시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심장이 두근두근 했다던가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는 아마도 진통제 성분과 함께 포함된 카페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어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진통제의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따라서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과 청소년들은 진통제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을 꼭 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 초콜릿 등은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를 먹을 때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진통제입니다. 이 경우 용량은 더 제한적으로 하루 3000mg 이내로 복용해주세요. 엔세이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드물게 있을 수 있으므로 차선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장기간의 사용이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과 신장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음주를 하는 날에는 진통제를 드시지 마시고요. 음주한 다음 날에도 12시간은 지나야 드시길 권합니다. 음주한 다음 날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드시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숙취 해소제를 드시고 푹 쉬어서 몸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분명이기 때문에 제품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명으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약국마다 구비하고 있는 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성분을 잘 알고 계셨다가 성분명으로 말씀해 주시면 약사님이 제품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또한 진통제는 원인을 없애기보다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이기 때문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통증이나 열, 몸살이 계속된다면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DUR이라고 하여 각종 병원에서 받는 약의 성분이 겹치거나 금기인 약이 중복으로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약국과 병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진통제는 빈번히 겹쳐서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몸살 감기로 내과를 다녀오고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다녀오면 목적은 다르게 다녀왔지만 진통제는 중복 처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처방을 받은 약이라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먼저 확인을 한 후 복용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반 약으로 사는 진통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드시는 약이 있다면 진통제를 사기 전에 약사에게 꼭 알려주시고 겹치는 약은 없는지, 겹치는 성분이 있다면 다른 종류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진통제가 없다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해주는 약이 진통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남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두통, 생리통 등 대표적인 통증들에 맞는 진통제 선택법, 진통제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였습니다.